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다산선생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계속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복잡한 이제 경제 문제를 이렇게 조금 알기 쉽게, 특히 경제 쪽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시지 않더라도 전공을 갖다가 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경제 문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이제 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 교육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한다는 문제도 하나의 이제 커다란 이제 문제로서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선생이 나와서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경제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제 문제를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지나치게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입장 혹은 이제 사상적으로 경도가 돼서 어떤 예를 들면 좌파적인 어떤 분배 위주로만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큰 틀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제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이 마치 이제 경제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일을 갖다 해오면서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갖다가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경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져 있고 마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기처럼 이제 우리 주변을 갖다 감싸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고민을 해서 이제 이런 경제 구조조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경제 구조도 안에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특히 자본주의, 이 밑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나옵니다만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 어떤 경제 문제든지 일단 이제 시장에 입각한다는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먼저 생각해야지만 어떤 제대로 될 수 있는 틀을 이제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도 안에서도 이렇게 가장 크게,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받치고 있는 경제 체제, 자본주의를 이 틀 안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이제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만큼 경제 생활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거시 경제적 혹은 이제 미시 경제적이라고 하면은 경제 주체들이 어떤 경제 행위를 갖다 결정할 때 어떤 것을 갖다 고려를 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현대 사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돈이라든지 이 어떤 이익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혹은 기업들의 이 경제 행동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율하고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현재의 어떤 2015년 1월달 아니면은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는 역시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기 문제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치 이제 전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경기 변동 중에 하나의 어떤 단계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변동이란 것은 항상 불황 다음에는 이제 호황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회복기, 침체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진행을 갖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불황도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뭐 언젠가는 이제 극복이 돼서 또 새로운 이제 그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통화하고 물가. 통화라는 것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 이제 저희들이 가장 뭐 이렇게 밀접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돈 문제. 그리고 이 돈에 따르는 어떤 물가 문제까지 이제 쭉 다 보면서 이제 경제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번 이제 시간부터는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고용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임금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우리들이 이제 또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일, 워크 문제, 요걸 갖다가 이제 너무 깊지 않게,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기본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고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보게 되면은 전체를 갖다가 놓치는 우를 범하기가 이제 굉장히 쉬운 이제 또 이제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부터 나왔던 어떤 그 현대 자동차의 뭐 통상임금 이런 것이 이제 마치 이제 그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지극히 전체 경제 문제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지극히 이제 일부분의 어떤 일이고, 그거는 또 이제 고용이나 임금 문제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작은 문제 중에 이제 하나다 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물가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부분에서 이제 빼먹은 문제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문제를 갖다가 설명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스킵이 됐던 어떤 그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뭐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 그 물가하고 굉장히 관련도 있고 또 성장 문제하고 관련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GNP 부분하고 이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같이 넣어서 설명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소위 그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뭐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햄버거사에서 파는 어떤 그 하나의 메뉴죠. 메뉴인데, 이것이 이제 왜 이제 지수라고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나라마다 아니면은 각 도시마다 그 가격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빅맥이라고 하는 것은 맥도날드사에서 만든 어떤 그 대표적인 이제 메뉴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빵이라든지 아니면 패티라고 하는 그 소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마다 전부 다 이제 가격이 이제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2013년도 이제 자료인데, 한국에서는 약 3.47달러. 그러니까 뭐 1,000원 곱하면은 한 3,400, 한 3,500원쯤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노르웨이에서는 7.8달러.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보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비싼. 그런데 이제 조금 재밌는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더 싸다 하는 이제 빅맥 가격이 이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높을수록 사실은 이제 임금이 사실 이제 굉장히 높죠.
이 빅맥 요 자체는 하나의 어떤 물건으로서 상품으로서 이제 있지만은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종사하는 각 나라의 맥도날드사에서 종사를 하는 인력들, 노동력들의 어떤 그 임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 자체 가격은 뭐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됐을 때는 이제 가격이 확 달라지는데 이 가격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지수로 봐서 그 나라 혹은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물가 지수를 갖다가 산출할 수 있다 하는 이 하나의 지수로서 활용이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이 빅맥 지수가 자주 이제 그 인용이 되죠. 그 어떤 나라에 가면 이제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어떤 그 지수를 갖다가 산출하는데 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보조 자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노동이나 이제 임금이나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먼저 어떤 것을 갖다 먼저 설명하느냐 하는 거에 그 어떤 뭐랄까요, 자기 입장이 이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노동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경제개발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노동이라는 말도 안 쓰고 사실 근로라는 이제 말을 갖다가 씁니다만은 노동자가 아니라 이제 저희들 이제 근로자라는 이제 말을 갖다 씁니다만은 이 노동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이제 자본하고 대립되는 어떤 그 개념이 관념이 혹은 그 아이디어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그 좌파적인 어떤 그 용어로서도 이제 그 사용되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어떤 부문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부터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노동 통계부터 이해하는 게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그 우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어떤 그 통계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센서스라고 해서 그 전수 조사를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전수 조사를 갖다가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인구 통계인데, 이것은 이제 5년마다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조사를 갖다 해서 이제 발표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이제 그 통계가 잡히는 것들은 뭐 부분적으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잡힙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5년마다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인구,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가 한, 남한에서 한 4,800만 정도 이제 되고 있죠. 거기에서 15세 이하, 그러니까 15세 이하 인구를 갖다가 뺀, 15세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의무 교육을 갖다가 받는 어떤 그 인구 정도가 되겠죠. 예, 인구 15세 이하 인구를 갖다 빼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나옵니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이제 그 뭐 학생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뭐 기타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를 갖다가 뺍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활동 인구를 갖다가 분자로 놓고 15세 이상 인구를 분모로 놓게 되면은 이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나오죠.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 경제 활동 인구 분의 취업자 수가 이제 소위 취업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그 이제 실업률이 되는데, 실업자 수 플러스 취업자 수 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되는 이제 요런 이제 방식으로 이 그 인구 구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야기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갖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경제 문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옛날부터 아니면은 이제 2차 대전 이후, 2차 대전 이전부터 그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경제 리드, 이것이 이제 그 경제 생활에 이제 깊이 이제 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나라든지. 근데 이제 이 경제 정책의 이제 목표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이 고용을 갖다가 늘리는 겁니다. 고용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생산을 갖다가 많이 하고, 생산을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해서 투자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을 갖다가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불황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수요가 있어야 되죠. 수요 중에서도 이 소비 수요가 이제 많이 이제 있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생산을 갖다 많이 하게 되고, 생산을 갖다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 혹은 이제 절차를 갖다가 거치게 되는 게 이 어떤 경제 문제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정부가 개입을 갖다가 하는 어떤 그 빌미랄까요? 아니면 이론적 근거가 이 고용을 갖다가 이제 늘려 나간다 하는 이제 어떤 그 목표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고용 문제 혹은 이제 그 인구 문제하고 이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사실 그 나중에 그 GNP 부분, 생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해서 어떤 GNP의 구조가 변해가는 것이 이제 소위 그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GNP, 그러니까 각 부문, 각 산업에 있어서 어떤 GNP의 어떤 비율도 되지만 이 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노동 인구가 이제 변화해 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이 많을수록 산업이 이제 고도화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1차 산업보다도 2차 산업, 이 3차 산업으로 갈수록 일들이 좀 더 이제 소프트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3D 얘기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덜 힘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쓰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들도 이제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로 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1차 산업, 농림업, 수산업 혹은 관공업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이제 일들이 서비스 산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가 이 서비스 산업에 많이 이제 종사를 하고 그 산업들이 발전을 갖다가 할수록, 이 발전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이 이제 많아질수록 산업 구조가 이제 고도화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노동에 있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제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그 자본주의 사회 혹은 이제 그 에서는 시장을 갖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도 하나의 이제 그 일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상품이죠. 근데 이제 개인하고 이제 그 어떤 그 문제를 갖다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결국 그 노동의 수요, 노동의 이제 공급,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 들어가서 이제 일을 갖다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는 직원이 그만두기 전까지 이제 뭐 부려먹고 직원은 잘리지 않을 만큼 일한다 하는 게 어떤 현실적인 이제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동의 이제 수요와 공급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상품하고는 이제 반대로 이제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가계
혹은 이제 개인이 수요를 갖다가 하게 되죠. 소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노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체가 이제 기업이, 회사가 이제 그 노동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 왜 필요로 하느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해서 이제 임금을 갖다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게는 이 노동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이제 쪽에 이제 서 있는 거죠. 노동을 갖다 공급 축이죠. 그런데 이제 기업의 노동 수요라는 것은, 기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 얼마만큼 이제 그 노동을 갖다가 이제 필요로 할 것이냐, 쓸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산성,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한계 생산성이 0보다 클 때, 그러니까는 한계 생산성은 이제 뭐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돼서 이제 제가 미리 설명을 갖다 안 드렸습니다만은, 노동 한 사람을 갖다가 더 고용을 해서 나오는 어떤 그 아웃풋, 생산량이 0보다 클 때까지 이제 그 고용을 갖다 하게 되죠.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갖다 고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해서 그 이윤이 이제 발생할 때까지 이제 노동을 갖다가 수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혹은 이제 가게의 노동의 공급은 그 대가로 이제 그 노동을 갖다 공급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제 노동과 여가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루 24시간 혹은 일하는 데 있어서 8시간을 자기의 어떤 그 여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가와 이제 비교를 갖다 해보고 이제 공급을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노동의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직선으로 됐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로축에는 이제 보통 그 가격이 이제 포함이 되죠. 가격은 이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은 임금이고, 가로축에는 이제 노동 고용량이 이제 되는데, 이것은 이제 노동의 이제 수요 곡선이죠. 그러니까는 고용량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는 임금이 낮아질수록 고용량은 이제 많아지고, 임금이 높아질수록 이 노동의 이제 공급 곡선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돈을 갖다가 많이 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일을 갖다가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이 임금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노동에 대한 이제 수요는 적어진다 하는 이제 상품하고 이게 정반대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이제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 안에는 이제 이 두세 가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다 정해가지고 이 이하로는 이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해서 한 시간당 주는 임금을 이 이하로는 이제 할 수 없다 하는 걸 갖다 각 나라마다 이제 다 정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르웨이나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이 갈수록 이제 더 높죠. 더 높은데 이러한 최저임금은 시장의 어떤 자율적 기능 혹은 이제 시장의 균형을 갖다가 이제 저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금이 낮을수록, 노동이 수요가 이제 더 커지는데, 임금이 이렇게 이제 높아져 버리면은, 노동 수요량, 그러니까 노동을 갖다 그만큼 이제 적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총량은, 임금으로 나가는 이제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한두 사람이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실제로 굉장히 이제 적은 인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임금을 갖다가 많이 줘버리면은, 그만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제 줄어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놔뒀을 때는 고용량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단 임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적어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장이든지 이 시장을 뭐랄까요, 그대로 이제 놔두지 않는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는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갖다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전공을 갖다가 하지 않은 분들은 경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그래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머리에 쥐난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통계라든지 수식이라든지 그래프 이런 건 이제 그 설명을 갖다가 안 드리려고 이제 제가 그 노력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 그래프, 이 도식화된 어떤 그림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편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훨씬 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드리는 어떤 그 노동 기피와 이제 그 여가 선호가 관한 문제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인이죠. 사람들이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 소득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되는데 제가 이제 한 300만 원을 갖다가 벌게 되면은 그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자기 시간 혹은 이제 놀겠다 하는 이제 그렇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에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노동 시간 자체를 갖다가 여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 더 이렇게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시간 자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줄인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해 보거나 주위에 어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일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여가를 갖다가 많이 선호하고 가급적이면 개인 생활을 갖다가 즐기려고 한다 하는 어떤 성향이죠. 물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일을 갖다가 할 때 자기 일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제로 일을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월급제로 일을 갖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물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걸 전제로 하지만 봉급이 늘어났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 수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간제로 일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일을 갖다가 이제 그만하게 된다. 거기까지만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서양에서부터 우리까지 자본주의가 이제 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어떤 이제 진리다 혹은 뭐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릴 때 이제 이 정상적인 어떤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저해하는,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이게 냉철한 이제 뭐랄까요. 논리나 원리, 혹은 작용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노동조합. 어느 직장에서나, 뭐, 모든 직장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이제 있는, 뭐랄까요. 규모가 있는 데서는 이제 다 노동조합이 있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제 칼 마르크스가 이제 나오던 어떤 공산주의 이 이론의 어떤 근거가 되는, 아니면은 이제 이론에 바탕을 해서 이제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산업혁명 당시에서부터 돌아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가는 노동자를 갖다가 착취하고 노동자는 이제 착취를 당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관념 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익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어떤 뭐랄까요, 설립 근거랄까요? 아니면은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삼권입니다. 노동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이제 노동자가 이제 단결을 갖다 해서, 왜냐하면은 개별적으로 해서는 이제 기업가 혹은 이제 경영자보다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단체로 모여서 이제 어떤 일을 갖다가 한다. 그리고 또 단체로 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한다. 어떤 임금 문제라든지 어떤 복지 문제 이런 걸 갖다 교섭을 한다. 이런 이제 권리하고 이 단체 행동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교섭이 안 됐을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트라이크죠. 이제 일을 갖다 하지 않겠다. 단 이제 일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노동자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노동조합과 함께 이제 8시간 근로, 8시간 근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아까 이제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회사에서 일만 하고 이제 사느냐, 인간다운 이제 권리를 갖다 보장해야 된다 해서 이제 사실은 뭐 14시간 노동, 10시간 노동, 뭐 9시간 노동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근로시간이 이제 많이 작아졌죠. 줄어들었죠. 지금도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닷새도 아니고 나흘간 일하고 뭐 6시간 일하는 어떤 복지 천국, 근로자의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됩니다만은, 그것만이 이제 또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분배 부분에서 이제 분배 국민소득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나눠 먹을 파이를 갖다 키워야죠. 그리고 이제 각종 휴가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휴가 제도라는 것이 1년간 일하게 되면은 뭐 8일 갖다 준다거나 하는, 뭐 10일을 준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휴가 제도 이제 같은 것들도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좌파 정권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걸 갖다 이제 제도화 시켜왔던 이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저임금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저임금제 같은 이제 그런 것인데, 사실 이제 경제가 이제 굉장히 잘 되고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휴가도 주고 이렇게 그걸 갖다 해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불황이 돼서 물건들이 이제 안 팔리게 이제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전혀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진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 제도적으로 이제 정비가 잘 된 나라들 같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없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그 나라의 저임금을 갖다가 가지고 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자 해서 들어가는 나라들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는, 뭐랄까요,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이제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기업가들의 이제 항변인데, 그 이야기도 전혀 틀렸다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화를 갖다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유지를 갖다 생활을 갖다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린다면은 점점 이제 잘 살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과정 중에 어떤 것을 갖다 선택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될 것입니다. 노동경제학 혹은 이제 이 부문, 노동임금 이제 이 부문에 있어서 뭐랄까요, 하나의 큰 어떤 이론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1857년부터 1955년까지 어떤 자료를 갖다가 이제 쭉 다 이제 모아봤더니,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물가 부분도 하고 물가의 영향 부분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가와 어떤 고용, 그러니까는 취업률이죠. 고용 간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어떤 이론이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증명, 그러니까 실증적 우리가 경제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증적인 어떤 연구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경우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통계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증명을 한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필립스 곡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1859년부터 1955년까지 쭉 물가하고 고용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취업률이 되든 실업률이 되든 이걸 이제 연관을 갖다 시켜봤더니, 물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는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임금이 높다는 얘기죠.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 하는 어떤 실증적 이제 결과를 갖다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어떤 영향에 있어가지고, 기업가들한테 이제 굉장히 유리하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고, 이 물가 상승의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이제 일어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 혹은 셋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해보면은,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가 높다는 얘기는 물건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이제 다 팔리게 되니까 기업가들이 굉장히 이제 일하기가 좋다. 그러니까는 기업가들이 돈을 갖다 많이 벌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돈을 갖다가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고용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이제 낮게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립스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경제 정책을 갖다가 수행하는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고용량을 갖다가 늘리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이제 할 때, 이 경제 정책에 이론적인 이제 기반을 갖다가 이제 제공을 갖다가 필립스 곡선이 해준다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통화량을 갖다가 늘린다든지 정부 재정 정책을 갖다 늘려서 임금을 갖다가 많이 나가게 할수록, 그래서 이제 임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개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또 수요도 이제 많이 되는 거고,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제 실업률이 이제 낮아진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연관된 일맥상통하는 어떤 이야기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이제 그 약간 이제 빼먹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강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노동시장의 어떤 그 특징, 이제 문제점, 뭐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이자 이제 구조적인 이제 문제를 갖다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졸 인구가 너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든지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갖다 다니고 할 때만 하더라도 이 한 연령 혹은 이제 한 학년에 5% 정도만 이제 대학을 갖다가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5% 진학의 어떤 그 의미라고 이제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아니면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도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지식층 혹은 이제 그 선도층, 그 리더죠, 가 이제 그 많이 이제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또 기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경우 이제 저희들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부분의 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학을 갔다가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던 어떤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간부로 양성을 해서 어떤 임원 이제 임원 후보생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올 필요는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만 이렇게 대학을 갖다 진학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이제 다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또 그 전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많은 사람들, 인구의 한 연령의 이제 반 이상이 이 대학을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전에는 사실 이제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1980년도에 졸업 정원제가 실시가 됐습니다. 졸업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대학 인구가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갖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수용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대학을 갖다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정치적 과정, 이 변동을, 큰 변동을 갖다가 겪으면서 1980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광주 어떤 사태가 났던 이제 그 해이기도 하고, 소위 제5공화국, 소위 말하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처음에 국보위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그 운용을 하던 이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실은 그 졸업 정원제하고 이제 그 통금 해제를 갖다가 이제 실시를 했었죠. 근데 통금 해제만 하더라도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졸업 정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속대로 졸업은 뭐 한 5배 내지 10배가 들어오더라도 졸업은 이제 딱 그 옛날만큼 정해진 이 정원만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애초에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그 10분의 1이나 다 졸업을 안 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재수생을 갖다가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처음부터 이제 기획이라든지 조금 더 장기적인 기획이 조금 이제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더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10배씩 늘어난 대학 인구가 계속해서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졸업을 갖다 다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혹은 이제 회사에서
혹은 이제 경제 이제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소위 대학 졸업한 인구를 갖다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될 수가 없었죠. 더더군다나 이제 80년부터는 어떤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서서히 이제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이 되는 이제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고 80년 초부터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됐는데 90년이 지나고 이제 2000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이 하나의 이제 산업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크스가 쓴 용어인데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는 거죠.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한 연령, 한 학년에 70% 이상이 다 대학을 가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졸업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은 또 이제 그 경기 문제, 특히 이제 요즘 같으면 불황 문제하고 딱 맞닥뜨려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고용을 해서 이 월급을 갖다 계속 줄 만한 어떤 일자리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이제 별의별 이제 그 어떤 수단들 갖다 다 동원을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그 기업체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수용할 수 있느냐, 다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이제 이거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은 이제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들 때만 해도 하나의 어떤 그 투자제였습니다. 특히 그 저희들보다 이제 제가 이제 57년생인데 그 전에 있던 이제 사람들은 대학만 가게 되면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 어떤 사회적인 이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대학 한 사람 가게 되면 뭐 이게 무슨 뭐 플랜카드를 써붙인다든지 하면서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축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투자제가 아니라 소비재로 변하면서 이 대학 교육 자체가 그냥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지적인 유희, 그 지식을 갖다가 하나의 소비재로서 이제 소비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졸업 후에도 이제 직장을 갖다 못 가는 인구가 이제 매년 해서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 한 연령의 이제 70% 이제 지금 이제 점점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거의 한 전체 인구의 한 뭐 50%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사회 내지는 한 경제의 어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학 나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3D, 그 어렵고 더럽고 이제 위험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우리들 이제 그 흔히 이제 많이 보게 되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이제 입국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쓰는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 어떤 중소기업, 특히 이제 소기업들 이래서 하는 3D 일을 갖다가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독일에 이제 광부로 가고 간호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일을 갖다가 했던 것처럼 그 돈 없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갖다가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문제의 이제 특징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이제 반 이상 되면서 놀고 있고 그런 이제 힘든 일은 안 하고 이 많은 이제 힘든 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갖다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이중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학을 갖다가 졸업을 해서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갖다 못하게 되면은 이 나이가 이제 그 적정 연령이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이제 사회 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딱 맞아떨어져 있는데 취직을 소위 이제 못하니까 이제 결혼을 갖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주 적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모들이 잘 살아서 이렇게 뭐 해준다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적은 이제 그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직장을 갖다 가지고 그 번 돈으로 해서 자기 가정을 갖다 꾸려나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은 이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이 취직을 갖다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여자들도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결혼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굉장히 그 맥을 갖다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거하고도 다 연계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하고도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노동시장 문제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짚어봤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노동시장 문제를 갖다가 보완을 갖다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그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 문제는 뭐 지금쯤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